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전공음악 원율입니다. 저의 첫 수업에 선생님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선생님들의 수험 생활에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교과서 분석반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아마 올 한 해 동안 저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선생님들께서 유튜브 보시면서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3, 4월에 이제 교과서 분석반, 그리고 5월에서 6월 동안에 이제 심화반 가게 되고 7월부터는 쭉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3, 4월에 지금 저희가 교과서 분석반을 하게 되죠. 아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뭐 사범대 나오셨거나 음대에서도 막 1등 하시고 또 음악교육대학원에서 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시고 하셔서 아마 이제 중고등학교 수준의 음악교과서는 이제 모르는 내용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2달 동안 이제 일주일에 10시간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교과서 분석이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간단하게 OT를 좀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제가 항상 인용의 길라잡이다라고 강조드리는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평가 영역 및 내용 요소 다들 알고 계시죠? 요거에서 이제 인용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공부를 할 때 길을 잃지 말자라고 제가 기출 풀이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제 공적인 문서가 있다면 음악과 교육과정이 되겠죠. 자, 이 교육과정은 지금 여러 차례 이제 해방 이후 개정을 거치면서 지금 2015 개정에 이르고 있는데요. 물론 그 다음 개정도 이제 앞두고 있지만 이 교육과정이 있음으로써 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 자, 이제 교과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음악교육학으로 이제 박사를 하신 어떤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직에 계신 공부를 좀 하시고 음악 교육에 대해서 하시고 현직에 계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연구원들 이런 분들이 팀을 꾸려서 이제 교과서를 이제 집필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검인정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검인정을 통과한 교과서가 총 몇 종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44종이나 됩니다.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중학교가 이제 14개 출판사에서 1과 2로 나누어져서 총 28종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가 28종이나 되고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보통 일반 선택이라고 해서 10개의 음악 교과서 출판사가 있습니다. 여긴 1, 2로 나눠지진 않고요. 그래서 여기에 음악 교과서 이름은 중학교랑 똑같이 음악이에요. 음악인데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진로 선택이 있어요. 진로 선택으로는 이제 음악 뭐가 있어요? 감상과 비평이라는 교과서가 5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음악 연주라는 게 있어요. 요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면은 이제 전공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전공하는 친구들 누구 있어요? 예고 같은데 거기에 이제 음악사도 있고 음악 이론도 있고 시창청음도 있고 전공 실기도 있고 요렇게 해서 요거를 다 합했을 때 44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음악과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교육부에서 준 자료에는 이 전공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내용 길라잡이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 부분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아는 분이 이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교과서에서 또 평가 영역 및 내용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또 인용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보실 때는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게 되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교과서 44종도 되게 많아 보이지만 아시다시피 인용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있는 음악 시험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은 노력을 요하는 시험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론서들도 우리가 참고를 하게 되고 전문서적들도 정말 많이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서적들은 집필하시는 분의 그런 학식 수준과 또 연구 전문 분야에 따라서 내용 갈래가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연구자나 학자가 되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길을 잘 닦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우리가 지식들을 채워나가면서 점점 이 인용이라는 것에 그 요구하는 수준까지 완성을 우리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교과서 분석반을 내 올해 수험 생활에 털을 닦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 것으로 만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설명이, 잔소리가 너무 길었죠. 네, 강의 목표는, 음악 교과서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요거고요.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교과서 다 쉬운데 뭐, 보니까 다 아는 것 같아. 그렇지만, 막상, 막 자신있게 난 교과서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교과서 분석반을 기획했을 때는 선생님들께서 하나씩 사회사정을 다 볼 게 아니라 주제별로, 그러니까 어디 있는 주제냐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 그리고 평가 영역 및 내용 요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별로 모든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빠짐없이 다 정리해서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거죠? 시간 내셔서. 그래서 저는 음악 교과서를 완전히 선생님 것대로 만들 수 있도록 자신감을 꼭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예요.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 선생님들의 목표이기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사실 인용까지 가는데 이 교과서만으로는 안타깝게도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길라잡이 삼으셔야 돼요. 자, 뭐냐면은 길라잡이, 교과서를 길라잡이 삼아서 선생님들의 실력을 쌓아가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늘부터 그 서양 음악사와 감상에서 중세부터 바로크를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과서들에서 막 악곡도 나오고 설명도 나오고 자세하게 막 얘기해주는 파트들이 있는 반면에 중요하지만 이제 여건상 뭐 지면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어서 막 뭐 란디니의 발라타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마디 넘어가는 그런 그 항목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항목들도 사실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과서에 실린 거예요. 사실 그 서양 음악사 우리가 대학에서 배운다 그래도 학부생 과정도 막 2년씩 배우는데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몇 페이지 안 되거든요. 한 10페이지 막 요래요. 다 합해도. 그럼 그 내용이 그래도 한 글자라도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겠죠. 근데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들께서 교과서에서 이런 게 나왔구나 체크를 하고 가셔서 집에서는 각자 거기에 맞는 공부를 더 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라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인용 범위를 다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확실히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다가 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준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 계획이 살짝 수정된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가창 위주로 처음에 먼저 가려고 했었는데, 자, 먼저 음악 4부터 3주를 연속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목요일에 3주를 연속으로 먼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창곡을 통해서 이제 형식과 이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욕을 하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악기들이 또 많이 있어요. 특히 뭐 리코더나 기타나 우쿨렐레 이런 것들을 운지법이 시험에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악기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한 타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서양 악기, 오케스트라, 총보, 그리고 기악 장르, 성악 장르 이런 제제곡들이 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쫙 모아서 보고요. 그 다음에 생활화 파트가 또 있잖아요, 영역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문제풀이랑 또 다 같이 가고, 이제 총정리 시간에는 혹시 앞에서 시간 부족해서 못했던 것들을 하거나, 이제 저희 문제풀이하고, 이제 퀴즈하고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국악은 이제 일요일 날로 요일이 조금 변경이 됐는데요. 자, 국악 첫 시간에 국악사를 할 거예요. 자, 국악사 내용이 절대적으로 조금 적기는 해요. 그러니까 워낙 서양 음악사가 내용이 방대해서 이제 3주, 그러니까 이제 6시간 곱하기 3번에서 18시간을 하는 것도 사실 말은 안 되긴 하죠. 그래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본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국악사는 한 번에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을 조금 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양 음악 하셨던 선생님들의 비율이 조금 높기도 하고, 또 국악을 내가 전공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론 전공이 아닌 이상 또 다양한 이론들이 많아요. 역사적인 이론도 되게 많고,
그래서 요 이론을 한 타임 갖도록 하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재밌게 이제 민요부터 시작해서 토리랑 장단, 궁중음악과 재래악,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서양음악 하는 날이랑 맞춰서 교과서 국악기는 뭐가 있을까요? 장구, 단소, 소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거 악기 하는 거 총정리를 하고 이제 풍류방음악,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약간 계급별로 나눠서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정리 이렇게 있고요. 아니죠. 네. 목요일하고 일요일로 이제 시간이 바뀌어서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교과서 분석반의 특징. 자, 교과서 내용과 또 선생님들 44점 교과서만 있으면 또 어떻게 보겠는데 지도서가 있잖아요. 이 지도서까지 내용을 제가 모두 빠짐없이 넣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주로 보여드리는 교재는 이제 교과서가 될 텐데요. 거기에 나오지 않는 지도서의 내용들은 제가 핸드아웃으로 따로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진짜 교과서 내용은 내가 자신 있다 하실 수 있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실험 위주의 이해. 이거는 우리 그 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심화반을 갔을 때 특히 또 문제풀이 이제 7월 가면은 사실 멀지 않은 7월인데 그때 가서 악곡 들으면서 이 형식이 이렇대, 뭐 비를레가 이런 형식이래, 이런 거를 다 듣고 하는 게 시간상 수업 시간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큼은 음악 자체를 우리가 직접 감상을 하고 필요하면은 악보가 포함되어 있는 영상을 저희가 볼 거고요. 그러니까 악보를 통해서 교과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할 거고 또 필요할 때는 이제 직접 뭐 연주 영상을 볼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칸타타다 했을 때 오라토리오랑 어떻게 다른지, 실제 뭐 극을 한다는데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은 연주하는 모습을 봤을 때 조금 기억에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의 좀 특징인데 저는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것들을 문제로 많이 연습을 시켜드리는 편이에요. 사실 외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맨날 쓰면서 외우고 안 보고 막 읽어보고 이렇게 외우시는 거에다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뭐 기본 개념을 뭐 설명을 읽어보고서 뭐에 대한 설명인지 이제 단답형으로 써보는 거, 아니면 이제 인용은 없지만 이제 객관식으로 체크해보면서 이게 뭘까 저게 뭘까 고민을 하면서 사실 그 집중했을 때 나한테 많이 암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되게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선생님들. 요거를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보기도 하고 또 과제로도 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는 기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출제하는 그 흐름을 파악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고대를 했어요. 그러면 고대에 나왔던 기출문제 당연히 풀어봐야죠.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그러니까 기출을 풀기 전에 뭐 내가 하나 배웠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수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서 내용만 정확히 이해를 해도 풀 수 있는 기출문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들은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올 거구나. 그래서 공부 시간 내셔서 다른 전문서적이나 개론서들 보면서 정리하실 수 있고 그렇게 수험 생활을 하시면 정말 우리 시험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시험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가 드리는 모든 자료의 내용은 어디 개론서나 전문서적이 아니라 이 3, 4월 동안에는 철저하게 교과서랑 지도서랑 기출에 있는 것만으로 선생님들께 자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드렸던 자료들은 진짜 귀중한 자료들인 거 아시겠죠? 무게를 따지자면 정말 중요한 자료들이니까 여러 번 보시면서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 선생님들이 교과서에서 무슨 용어들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그리고 이 개념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가장 간결하게 압축적으로 설명한 그런 표현들이 교과서에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범위까지 익히고 이렇게 방향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선생님들의 뭐를 더해줘야 돼요? 노력을 더하셔야 돼요. 수업 듣는 것만으로는 정말 충분하지 않고 선생님들 반드시 공부 따로 해주시고요. 올해 꼭 합격합시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 OT는 벌써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 여기까지 하고요.